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후장 투자 전략의 보탬이 될 증시 오늘관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우리 한시름 덜게 해줄 만한 소식이 나와줬죠. 미국 시장 안에서 빅테크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올라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주에 대한 반등이 나와주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승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시장 안에서 세부 종목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반도체주들의 오름세는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봉 전환한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요.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때문에 같이 급락했던 국내 증시, 그들의 반등을 고스란히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아직까지 시장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경계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그래도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봐야 될 업종들 먼저 수익버스 탑승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10몇 퍼센트 폭등 정도면 그러게요.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다 같이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하는데 맞습니다. 약간 아쉬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사실 이제 반도체 쪽에서 기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간밤에 12% 이상 폭등이 나왔고 또 시간외에서도 메타가 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메타의 어떤 매출 대부분이 거의 엔비디아다 보니까 엔비디아 또한 시간외에서 3% 정도 추가 상승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엔비디아가 15%대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국내 이제 HBM 관련 종목들은 장 초반에 갭이 뜬 상태에서 그대로 다 지금 하락 전환되고 있는 상태라서 실망감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만의 좀 지나친 경계성 매물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 또 우리가 같이 또 들려왔던 소식이 미국에서 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또 삼성, SK 하이닉스의 HBM을 대중국 관련된 공급 제한이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줬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약간의 좀 차이 실현이 나오지 않나 보고 있고 또 아직 확인해야 될 게 남잖아요.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고 애플, 또 그리고 인텔, 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아직 안 한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돌다리를 여러 번 두들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지금이 더 매수 기회가 되지 않나. 실적적은 꾸준하게 실적 성장에 나아지고 있고 또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상승과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뭐 이수페타시스, 또 한미반도체, 뭐 PSK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갭이 떠가지고 바로 올라버렸으면 못 샀을 건데 오히려 지금 다시 매수가 또 아니면 매수가 밑으로 떨어진 시초가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면은 엔비디아의 어떤 불확실성까지 해소가 된 상태에서는 빠른 속도로 회복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경계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제 그 간밤의 미증시 상승을 고스란히 따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같이 커플링 현상 속에 올라가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럼 반도체주가 반등하게 되면 그간 우리 시장을 좀 받쳐줬던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최근에 뭐 댐 테마, 대왕고래 테마, 러우 전쟁 테마 많았잖아요. 우리 버스 잘 가고 있습니까? 네, 잘 가고 있고요. 어제 또 이제 상징적인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3%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사실 그동안 조금 이제 주목을 못 받았던 뭐 가온칩스라든지 ISC 같은 기업들이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물론 뭐 ISC는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고, 근데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대왕고래, 특히 이제 매장량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 우크라이나 또 이제 재건 관련해서 또 가장 대표 수혜주다 보니까 오늘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내년 한 6월 정도가 돼야 이제 매장량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지켜본다고 했을 때 포스코 인터는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그대로 두고 손절 라인 때만 조금만 상향 조치할게요. 그래서 어제 손절가를 45,000원 말씀드렸는데 47,000원으로 손절 라인 때를 조금만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47,000원으로 살짝 상향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봐야 될 종목들 오늘도 두 가지 엄선해 봤어요. 과연 어떤 버스 탑승해 볼까요? 첫 번째 수익 버스, 이번에 노선부터 보죠. 네, 이번 노선은 파랑 버스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파란색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안정적인 버스입니다. 김준호 기사님의 주력 버스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어느 마을을 향해 가보죠? 일단 지금 AI 반도체에서 약간 지금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 수급이 결국 AI로 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AI 바이오 쪽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AI 로봇 수술 마을이 있고요. AI 진단 마을이 있고 AI 신약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AI 의료 장비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AI 의료 장비 마을로, 그러니까 AI 반도체에서 지금 경기하는 수급이 어디 돌아가지 않고 AI로 맞습니다. 갈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한 마을로 AI 의료 장비 마을을 선택해 봤습니다. 최근에 뭐 JLK 급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뤄본 적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몇 번 버스 타볼까요? 네, 오늘의 버스는 322-51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322-510번 버스, 322-510번 버스 탑승 준비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JLK를 들고 와봤습니다. 요즘 사실 루빅 뷰노보다도 더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최근에 뷰노는 굉장히 강하고요. 네. JLK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큰 악재를 벗어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JLK가 사실상 이제 460억 정도, 480억 정도 규모로 유상증자, 유무증 결정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22%가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문데 외신에서 이틀 뒤에 지금의 어떤 이제 시가총액은 너무 저평가다. 맞아요. 그래서 8배 이상의 가치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지면서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AI 의료 장비 업체 중에서 뷰노와 또 JLK가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JLK 같은 경우는 의료 영상 진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14개의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8종의 영상 의료 장비, 뭐 초음파라든지 뭐 MRI, 뭐 CT,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각각의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뇌졸중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솔루션이 이제 메디허브 스트로크라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외신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AI 뇌졸중 관련된 11개 품목을 FDA 승인을 앞두고 있고 경쟁사보다 이제 비교적으로 기술 우위에 있다라고 평하고 있는데 그 경쟁사 비즈 AI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1조 6,500억이고요. 그리고 레피즈 AI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1조인데 네. 그 기업들보다 기술력이 우위에 있다라면은 미국 시장 진출했을 때 그 이상의 시가총액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8배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최근 JLK가 뷰노와 함께 또 AI 의료 장비 업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보조금을 살포하는 게 바로 AI와 바이오입니다. 근데 AI와 바이오에도 교집합적인 것이 또 AI 의료 장비다 보니까 또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8월달, 9월달에 뇌졸중 2개 솔루션에 대해서 FDA 신청을 앞두고 있고요. 또 연내에 총 5개의 FDA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에도 총 6개의 FDA 신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 진출했을 때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기업 가치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JLK를 첫 번째 버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현재 구간 7%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JLK, 부침도 좀 많았지만 이제는 안정기를 또 접어들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현재가를 매수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80억 규모의 유증을 했던 이유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자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출만 하면 그동안의 모든 악재들이 다 소멸되지 않을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15,5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2,000원, 목표 주가는 15,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AI 의료 마을로 갔고요. 네. 저희는 그 안에서 JLK 버스 탑승해봤어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는 무슨 색깔일까요? 두 번째 버스는 그래도 좀 빨리 갈 수 있는 네. 초록 버스로 떠나보겠습니다. 초록색 버스, 단기 버스 타고 저희 달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건 과대납 폭덕일까요? 아니면 이슈가 있기 때문일까요? 어느 말로 가죠? 납폭과도 있지만 네. 또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K 마을로 한번 떠나볼게요. 그래서 K 배터리 마을이 있고요. 오랜만이네요. K 바이오 마을도 있고 K 전력기기 마을도 있는데 뭐니 해도 K 뷰티, K 화장품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호 매니저는 KBT 마을 좀 자주 들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익도 많이 보고 재밌게 놀다 네. 오셨다라고 했는데 다시 그 영광을 보러 한번 마을 가보겠습니다. 맞습니다. KBT 마을 몇 번 버스 타죠? 그때 그 짜릿한 기억이 너무 좋아서 네. 다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439-09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439-090
439-0900번, 439-0900번 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K뷰티 말로갈 그 버스 소개해 주시죠. 바로 마녀공장이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한번 들고 와봤어요. 네. 5월 달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맞아요. 나서 우리가 큰 수익을 챙겼던 기업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그때 프랑스 제품을 쓰는 것도 다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가성비의 거의 아이콘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이 인터넷에서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입소문을 통해서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제품을 구매하더라고요. 대학생 때부터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부터 그래서 네. 뭐 기초 클렌징 화장품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분 크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팔린다. 오. 그래서 특히 선크림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브랜드 마요 또 그리고 아워 비건이라는 또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전체 이제 매출을 본다고 했을 때 클렌징이 한 51% 점유율, 앰플이 23%, 네, 그리고 스킨케어가 2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코스트코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300곳에 입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미국 매출이 거의 3배 이상 급증을 했다. 근데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뭐 대만 이번 달에 진출을 앞두고 있고 캐나다 진출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는 다시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마녀 공장의 어떤 매출 성장세는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네. 내년까지 그래서 코스트코 입점만 한 4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매출이 한 43%고 해외 매출이 57%인데 해외 매출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이제 마녀 공장의 지금 주가적인 위치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 앞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는 관점에서 마녀 공장을 두 번째 버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버스 마녀공장입니다. 앞서 이제 대학생 때부터 알았다고 하는데 혹시 네. 우리 김준호 기사님 대학생 때 주변에 여자 사람 친구가 엄청 많았나 봐요. 그때 여자 사람 친구가 네. 저한테 마녀 공장 좋아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언급했는데 네, 정확히 주변에 기억이 여자가 나네요. 엄청 많았나 보네요. 그렇진 또 않아요. 생각보다. 알겠습니다. 이 마녀공장 그럼 네. 몇 번 버스 탔습니까? 어디까지 가볼까요? 네, 어디까지 가볼까요? 카드 현재가를 잡고 네. 대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9,2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2,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2,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뭐 다 좋을 때였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마녀공장 버스 탑승 이렇게 마무리해봤고요. 그 외에 또 김준호 기사님 만날 수 있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오늘 뭐 장 끝나자마자 MBN골드 사이트와 또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김준호 매니저라고 검색하셔 들어오면은 지금 최근에 오랜만에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8월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도 섹터와 주도주 딱 한 종목을 좀 찍어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독 섹터가 무엇인지, 네. 주도주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김준호 매니저를 찾아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